자, 시작해볼까요? 점심밥 맛있게 먹었죠? 뭐, 금요일날 이제 복단대 시험 정해져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이지만, 그래도, 평소 때 여러분들 영어 문제 풀 때요. 영어 시험 풀 때, 학교에서 그 파트마다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취지만, 뭐, 파트 2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뭐, 파트 1을 나중에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때 하던 대로,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식대로 계속 하시기 바라고, 이제 와서 순서 한번 바꿔볼까? 막 불현듯 느닷없이 그렇게 뭐 방식을 바꾸거나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시고요. 하던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계속 제가 뭐 또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 파트마다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 제한 꼭 걸어서 어, 이번 모의고사 볼 때도 17날 볼 때도 되도록이면 그 파트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풀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모든 섹터를, 모든 섹션을 다 이렇게 뭐, 시간을 나눠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힘들다면, 그렇다면은 뭐, 일부 파트만이라도, 자기가 평소 때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 파트 1 어휘 어법 문제 파트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게 되는 그 독해 리딩 파트 있잖아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쭉 빠지다 보면 막 35분, 40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파트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시간 제한을 마음속으로 걸어놓고 꼭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파트에 다 시간을 딱딱딱 끊어서 나눈 게 아니라 일부 파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의고사니까 이거 성적 처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만이라도 예행 연습 삼아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한다는 건 시간에 대한 부담금? 뭔데? 부담감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죠? 자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헤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던 그런 파트는 의도적으로 좀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이번에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그 파트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다들 뭐 원장님한테 이미 충분히 뭐 다 얘기는 들었겠지만, 이번 시험은 말 그대로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게 대입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 특히나 지금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더 따져봤을 때 부정행위, 예,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게 우리들한테 더욱더 엄격하게 잣대가 들이대지 않을까, 잣대를. 그래서 뭐 그때 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인스트럭션 하실 때도 지난번에 뭐 성적은 크게 관여가 없고, 일단은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실험 도구로 이렇게 가는 거고, 말하자면 웃기게 말하자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어, 부정행위가 되게 어, 관심사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런 게 시선 관리라든지, 아니면 평소 때 학교에서는 시험 보다가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의자 등받이에다 등기 대고 막 확 이렇게 널브러져 버리잖아요. 뭐 그런 행위, 그거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머리 아프니까 거기에 살짝 이렇게 한번 살짝 뭐 이렇게 꺾는 거 있잖아요. 남학생들 특히 잘하는 거 막 두두둑 하면서 거기 한번 꺾어보고 막 이런 거에 이런 행위들이 아마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집중을 하고 한다고 해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동작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까지 자기가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큰, 엄격하게 이렇게 좀 들이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내 추측일 뿐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시험 보는 동안. 딱 그 화면 안에만 시선 딱 고정하고. 알죠? 다 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막 늘어지는 거 방지하고 싶으면 의자 있잖아. 의자 등받이에다가 아버지 벨트나 아니면 끈 같은 거 가져다가 허리 묶어버려. 딱 고정시켜버려요. 허리 등받이에다가 허리를 딱 고정시켜.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계속 허리 아파가지고 늘어지고 막 그냥 막 두두두두 하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 그제? 그러니까 허리를 갖다가 의자에다 묶어버려 그냥. 그래서 딱 고정시키고 계속 그게 자기한테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의식적으로나마 컨닝과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 뭐야 조주빈이 이번에 검거되면서 여러분 봤지? 얼굴 다 공개됐잖아요. 목에다가 고정대 그거 끼고 나왔잖아. 목. 그처럼 목에다가 고정대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끼고 나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알 거 아니야. 강아지 목에다가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거 씌우지? 그런 거 하고 나와. 그래서 이렇게 봐. 그냥 시험지만 봐. 이렇게 꽃갈콘 쓰고 이렇게. 미쳤구나. 자, 가볼까요?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뒤에 가서 뭐 한두 문제 정도 조금 그렇게 했고 왜냐면 지금 이제 시험이 막바지 이제 목전에 왔는데 여기서 막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문법 막 복잡한 거 해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난해해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간단한 문제들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한번 쭉 확실하게 한번 더 정리 복습을 하고 그냥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새로운 문제 유형 이런 것들 넣어서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40문제인데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해설은 내일 수업 끝나면 올릴 테니까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1번부터 바로 갑니다. 자, 1번 동사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석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has many tourist attraction. 자, attraction은 명사로서 매력, 매혹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광 명소란 뜻이죠. 관광 명소, attraction.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끄는 명소, attraction이 되겠고요. 자, 많은 관광 명소가 있고요. 그래서 thousands of visitors, 매년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는 거겠죠.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draw, 그죠? 끌다, 끌어당기다 라는 뜻을 가진 draw visitors, 관광객들을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물론 이 draw는 우리 drawing 한다고 했잖아요. 소묘라고 그러죠. 연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선만 그리면서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 그래서 선이나 줄을 긋다, 뭐 그림 그리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A번의 observe는 뭔가요? 혹시 모르는 사람 없겠지? 흡수하다죠? observe. 자, 2번 갑니다. 자, 역시 동사 어휘 문제고요. He asked us, 그는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if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 if는 부사절 if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부사절이라면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부사절 if가 아니고 명사절 if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 ask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if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야겠죠. 뭐 부사절, 명사절 이런 개념이 아직도 익숙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if 뜻은 두 가지다. 만약 뭐뭐라면과 뭐뭐인지 아닌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능하시면 되겠고요. 자, 뭘 물어봤냐? If we would 빈칸할 수 있는지 없는지 to share a table. 테이블을 같이 쓰자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같이 쓰는데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봤다. 이런 말 되겠네요. 일단은 해석도 해석이지만 뒤에 보면 투부정사 보이죠.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것부터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agree to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려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accept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다, 뭐 수락하다 이런 뜻인데 얘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지 않습니다. 일반 명사만 와요. accept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지 않습니다. 뭐뭇을 받아들이다 해서 accept 명사가 오든지 아니면 대절 이런 식으로요. 명사절인 대절이 뒤에 오면서 accept that 대절을 받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 to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nsider하고 admit 둘 다 뒤에 ing가 옵니다. 얘네들은 동명사가 오죠.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가 있고 동명사가 오는 동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consider ing 뭐뭇을 고려해보다 admit ing 뭐뭇을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agree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 갑니다. 자, 지금 전치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전치사 어휘 문제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보면 agree라는 자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사 agree는 뒤에 on, to, with 이렇게 세 개의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 뜻이 살짝살짝 다릅니다. 만약에 뜻이 다 똑같다면 전치사 하나만 쓰지 못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쓰겠어요. 그죠? 당연히 전치사를 다르게 쓴다는 건 뜻이 조금씩은 다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묶어서 그냥 agree on, agree to, agree with, 뭐뭐에 동의하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중국 입시는 차이점들, 유사한 어휘의 차이점들을 물어보는 게 중국 입시의 특징이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요즘 대부분의 영어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옛날 문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고등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왜냐면 이런 어휘 사이의 유사한 차이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영어 시험에서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현대는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런 경우에도 쓰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거는 꼭 이럴 때만 쓰는 거 아니던데요? 이럴 때도 쓰던데 문제 왜 이렇게 내셨어요? 이런 항의들이 빗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현대 영어에서는 하도 이 경계 영역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렇게 어느 꼭 뭐에만 쓴다. 이때는 꼭 뭐가 어울린다. 물론 기준은 있죠. 기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막 회화나 이런 데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추세예요. 하지만 중국은 냅니다. 왜? 중국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중국 영어가 있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국 입시 영어의 특징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갑니다. Because the price of the land, price of the land니까 땅값이죠. 땅값이 has not been agreed 수동태네요. B 플러스 PP네요. 자, 동의 또는 뭐 합의 여러 가지 찬성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땅값이라는 건 서로 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뒤에서 we cannot go ahead with the construction right now. go ahead는 앞으로 나아가다, 진보하다, 뭐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땅값이 지금 서로 간에 원래 땅 주인과 공사를 하려는 그 사람들 간에 업체가 되겠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누가 일방적 이 땅값에 동의를 한 게 아닙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 땅값에 동의 찬성을 한 게 아니고 땅값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gree on이 맞다. has not been agreed on 이런 식으로 동의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 agree on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agree to가 이제 찬성이나 동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agree on은 서로 간에 쌍방 간의 합의 agree to는 일방적인 찬성, 동의 그리고 agree with는 사람이 주로 와요. 뭐 사물도 가끔 오는데 여태까지 보면 with 뒤에는 사람이 자주 오는 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동의하고 또는 누구와 뭔가와 일치한다는 뜻으로 agree with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agree on은 쌍방 간의 서로 간의 합의, agree to는 다소 일방적으로 찬성, 동의, agree with는 사람이 주로 오면서 그 사람 의견의 찬성, 동의 또는 무엇과 일치한다고 할 때 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는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휘상의 차이점, 유사한 어휘상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죠. 틀린 사람들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갑니다. You have a bad cough. 감기 걸렸죠? 그것도 독감 걸렸네요. 요즘에 환절기 독감 조심해야죠. 자, 독감이 걸려서 you'd better 원형이죠. you'd better 원형. 자, you'd better give up.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give up 또 뒤에 동명사를 댈 거죠. give up ing, 뭐뭇을 그만두다, 포기하다. 자, 당신은 better give up smoking. 담배 끊는 게 좋겠군요. 그 다음에 접속사 as 나옵니다. as의 뜻은 여기서는 뭐뭐이기 때문에 자, 뭐 때문에 it 빈칸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건강에 영향을 준다. 흡연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라는 뜻으로 일단
affect, 영향을 미치다, cause, 유발하다, 야기하다, effect, 역시 유발하다, 야기하다는 뜻이 비슷한, cause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해서 일단은 affect하고 influence하고 헷갈릴 거예요. 둘 다 문법적 구조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타동사라서. 근데 뒤에 내용을 봤더니 자 밑에 설명 봅니다. affect는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큽니다. 이게 들어가요. 하지만 influence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influence는 누군가를 감화시킨다는 말 들어봤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이게 내가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니 간접적으로 감화가 된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 influence를 쓰지 affect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ffect는 직접적인 영향, influence는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주로 이런 구문으로 쓰입니다. 명사로 쓰여가지고 have an influence on, 이때는 명사겠죠? 당연히 동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구문으로 쓰이게 되니까 이 구문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ave an influence on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effe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나 효과를 나타해서 cause와 비슷한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 명사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평소에 리딩할 때 명사로 쓰이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놈을. 자, 밑에 보시면요. 자, affect vs 그다음에 influence vs effect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 의미상의 차이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하루 종일 막 1, 2, 3학년 수업을 이제 다 하다 보니까 내가 허리 아프 죽겠어. 나도 앉아갖고 여러분들 물론 하루 종일 앉아서 막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힘들겠지. 이해해. 자 갑니다. affect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쓴다고 그랬죠? 약 같은 거 먹으면 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담배 같은 거 피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 좋거나 좋지 않은 영향이 바로 들어오죠. 이런 경우에 affect다. 그래서 this medicine will affect your blood pressure 해서 여러분의 혈압에 blood pressure, 혈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 직접적인 영향이잖아요. 그리고 it will affect our decision. 우리 결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것이다. 물론 이제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뭐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이 어떤 뭐 위에서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우리 결정에 바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쓴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지시나 명령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는데도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모의 언행이 아이들의 형성에 인격 형성에 간접적인 효과 뭐 이런 경우에는 인플루언스를 쓴다. 예를 들어서 parents influence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the child 해서 아이들의 인격 개발, 인격 형성이죠. 여기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경우 아이들이 그냥 부모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인플루언스라는 거죠. 부모가 영향을 주죠. 간접적으로. 근데 youth, 젊은이는, 청년들은 이제 susceptible. 자, susceptible이라는 단어는 여기 써먹어야지. susceptible은요, 민감한, 감수성이 예민한,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런 뜻 말고, 두 번째 뜻으로, 뭐, 하기 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usceptible to 하게 쓰이거든요. susceptible to 이렇게 쓰이면 뒤에 이제 to가 붙으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쉬운 이런 뜻도 된다는 거에서 susceptible 이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젊은이는 청춘들은 is susceptible to 뭐 하기 쉽다? influence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right? 감화되기 쉽다. 아까 위에서 얘가 감화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젊은이들은 막 그잖아요. 감성도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특히 신천지에서 막 2시간 동안 앞에 앉아놓고 막 설교 들어놓고 하면은 영향을 받기가 쉬워. 감화를 당하는 것이지.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은 감화를 받기 쉽다. 마지막에 effect 같은 경우에 동사보다는 주로 명사로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원래 이제 이펙트가 효과라는 뜻이 기본 뜻인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동사가 take나 뭐 have나 이런 동사가 들어가면 한마디로 이제 affect의 뜻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펙트는 명사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그래서 in effect 있죠? in effect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n effect 사실상 실제로는 이란 뜻이고요. 또는 현재 시행 중인 현재 발효 중인 이런 뜻으로 in effect를 씁니다. in effect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여기서는요 담배 끊는 건 당신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affect가 맞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5번 갑니다. 동사 어휘 문제죠? 동사의 문제. 역시 뭐 모르는 동사 없죠? 예. 자, CCTV 뉴스는 has once, 이때 once는 부사입니다. 말죠? 알죠? 예. 예전에, 한때, 또는 뭐, 한 번, 이런 뜻이 있죠. 예전에, 한때, 또는 한 번. 자, CCTV 뉴스는 뭐 한 적이 있다? 빈칸한 적이 있다. 무엇을 하면서 대절 나오죠? That the swine flu. 이 스와인이 좀 속어 같은 거예요. swine 하면 좀 속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우리말로 따지면은 저 뭐 보기 싫은 새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아, 저 꼴도 보기 싫은 새끼 뭐 이런 말 있지? 그게 swine이야. 근데 이게 돼지라는 뜻도 돼요. 돼지. 그래서 swine flu 하게 되면 돼지 열병, 돼지 독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돼지 독감, 돼지 열병 이거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중국에서 그렇죠. 어. 자 그래서 CCTV 뉴스는 once 빈칸한 적이 있습니다. That the swine flu is under control in China. 중국에서 돼지 열병, 돼지 독감이 이미 뭐했다? Under control, 통제하에 들어왔다. 이거 다 저희가 이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사실을 알린 거죠.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동사는 리뷰이고요. 리뷰는 원래 기본적으로 풀어놓다라는 뜻으로서 이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리뷰, 풀어놓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예전에 한 번 설명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죄수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리빌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 소 같은 거 저 초원에다가 풀어놓고 방목시키는 것도 리빌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비밀을 폭로하고 누설하는 것도 리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여기서 이런 뜻으로 다 쓰이게 되는 거죠. 답은 리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벌브는 여러분들 권총 있잖아. 권총. 옛날 서부시대 총잡이들 들고 다니는 권총 이렇게 리벌빙 권총이라고 그러죠. 총알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뚜링 돌리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리벌브예요. 리벌브한테. 리벌브 하면은 회전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 두 개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둘 다 이 해석만 보면 A에게 B를 알려주다. A에게 B를 말해주다. 해서 둘 다 간목, 직목, 간목, 직목 해서 사형식으로 보이죠. 그런데 텔만 사형식이고 인법은 삼형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끔 가다가 사형식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복잡해지니까 그냥 뭐 삼형식, 사형식 얘기하지 맙시다. 머릿속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inform A of 또는 that B. inform A of 또는 that B. inform A of that B. A에게 B를 알려주다. tell은요. tell A that B. 근데 이때 대신 뭐 할 수도 있다?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구조상 맞지가 않죠. 여기서는 A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해당하는 A가 안 보이죠?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 대절 요것만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그냥 평범한 동사 live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명사 어휘 문제고 해석 바로 들어갑니다. 자, as you all know,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too much 빈칸은 to the sun, 태양에 대한 너무 많은 빈칸은 is harmful to the skin, 피부에 좋지 않다, 해롭다 그럽니다. 당연히
태양에 대한 노출이 되겠죠. 태양에 너무 많이 노출하면 피부에 안 좋겠죠. 그래서 exposure to 뭐뭐에 대한 노출이 되겠고요. 얘는 동사일 때도 역시 뒤에 to가 오죠. 뭐뭐에 노출시키다 해서 exposure가 아니라 expose가 되죠. expose. 이게 동사로서 노출하다. 자, 나머지 뭐 extension이라든지 exhibition, expansion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수업 때도 학교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외워주시고요. extension, extension입니다. 얘는 길이가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에 이게 extension이고요. 그 다음에 expansion, pension 달라요. 얘는 펜이니까 팽창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expansion, 팽창한다. 얘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되는 거.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extension은 연장, 연기,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expansion은 팽창하는 걸로써 이런 느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extension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취직하면은 회사 내선번호라고 있죠. 108은 부장님 내선번호, 107은 과장님 내선번호. 이런 식으로 회사 안에서 연장되는 이런 내선번호들 있죠. 이런 것들도 exten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출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7번. 자, 역시 동사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다면 구별해 주세요. 확실하게. 자, 일단 if you want to know the train schedule 기차 표 있을 거 아니에요. 기차 시간표. 기차 시간표를 알기를 원하면 뭐 해달라? at the booking office 이 매표소 있잖아요. 네, 매표소 가가지고 예매하는 데잖아요. 예매도 하고 뭐 발권도 하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 오피스를 가가지고 문의해라. 물어봐라 이거죠. 모르면 물어봐라 이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inquire 써야죠. inquire는 물어보답니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 문의하다. inquire. acquire는요. 이 ac이라는 말이 붙으면 get이에요. get. 그래서 얻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acquire. 자, 그 다음에 이제 request하고 require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거 내가 초반에 말이 너무 길었구나. 2시 5분까지죠? 자, 이거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했을 때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청은 부탁하는 겁니다. ask의 개념이고요. require는 요구하는 건 지시나 또는 반드시 꼭 해야 돼 라는 필요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need의 개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 쉽게 얘기하자면 request는 아래에서 위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해주십시오. 이게 request의 개념이고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내리는 거. 이게는 require의 개념이에요. 이게 request고요. 이거는 require. 이렇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퀘스트 한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뭐라 그래? 내가 아쉬워서 I request 하면 내가 뭔가 아쉽고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요청하고 신청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require 한다 그러면은 나는 내 아랫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quest는 아래에서 위로 부탁, require는 위에서 아래로 지시, 요구, 명령, 필요 이런 개념으로 두 개를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우 코로나인가 봐. 다음 내일부터 수업 내가 만약에 못하는 그런 줄 알아. 8번 갑니다. 자, 8번. 이건 구문이에요. 빈칸 뒤에 my word 하고 합쳐가지고 keep one's word.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 keep one's word. 약속을 지키다. 넘어가면 되겠죠? 9번. 동사 어인데 빈칸 뒤를 보셔야죠. 빈칸 뒤 봤더니 전치사 for가 보이면서
How much do you 빈칸 for a haircut in your shop? 당신 가게에서 이발소인가 보죠. 이발소나 미용실이겠죠? shop. 당신네 가게에서 헤어컷 하는데 머리 한번 자르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컷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청구합니까?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charge for입니다. charge는 뜻이 요금을 청구하다 라는 뜻과 책임을 묻다 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금을 청구하다, 책임을 묻다. 뜻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동사로 쓸 때요. 꼭 이 두 가지로 기억해 두세요. 썼으면 돈 내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 책임, 요금을 청구하는 거고 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harge for 기억해 두시고. 이거 charge가 이제 명사로 쓰일 때 이런 표현이 또 있죠? charge가 명사로 쓰이면 be in charge of에서 뭐뭐에 대해 이런 의미. be in charge of일 때는 명사입니다. 이때 charge는 명사로서 뭐뭇에 책임이 있다 또는 뭐뭇을 맡고 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군가요? Who's in charge of here? 이런 식으로 Who's in charge her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에 책임이 있다, 맡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수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10번 갑니다.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 It's wrong. 가주어죠?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뭐가? 진주어 나오죠? To think that. 이게 다 진주어네요.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wrong.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용이 뭔데요? 자, experts are right. 전문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전문가들이 옳은 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옳아? 자, 뒤에 있는 형용사 이 right을 꾸미기 위해서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보면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맥상 invariably 해서 변함없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뭐 원래는 variable 해서 변화가 심한이라는 뜻이죠. 변화무쌍한 이런 뜻인데 반대말이 invariable 변함없는. 여기서 이제 ly 붙여서 부사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표현들은 뭐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모르는 사람 없지? 베스트셀러가 있고 또 무슨 셀러가 있어? 스테디셀러가 있지? 소리. 이거 형용사죠? 형용사에. 그래서 꾸준한, 착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잘 팔리는 책, 물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디셀러가 있고 여기서는 부사로 steadily, 꾸준히 이렇게 쓰였네요. 부사로요. 자, 여기까지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들어옵니다.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15분에 봐요.